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오늘 시작이 돼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금리 인하 시기로 올 1분기에 조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유를 두고 하반기까지 미룰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면서 반 트럼프 행보를 보였던 주요 대기업 회장들이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구가 어떻게 됐죠? 지금 전반전이 끝났고요. 후반전이 아직 시작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0대 0입니다. 0대 0. 근데 이 앞서 스포츠 뉴스 전달해 드릴 때만 해도 점유율이 뭐 7대 3, 6대 4 정도로 사우디가 앞선다 그랬는데 지금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점유율이 51.1대 48.9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전반전 이제 중반 이후에 후반에 들어가서는 많이 공을 가졌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에서 돌리기보단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래도 좀 위협적인 면에서는 좀 더 찬스가 많지 않았나 싶고 오늘 그 조규성 선수 대신에 원톱으로 나온 손흥민 선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서 좀 기대를 갖게 하고요. 후반전에 시작하고 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첫 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경기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오늘 한국 선수들 보면 공격에서는 손흥민, 수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역시 3백을 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 2명일 때보다 3명이 센터백이니까 본인이 이제 필요하면 앞에 좀 올라가서 끊어주고 뭐 이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한국이 수비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오늘 경기 보면 그렇게 질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드는데 문제는 그 많은 한국 축구 팬들도 지적하지만 볼터치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공을 잘 받을 선수들이 볼터치가 안 좋으니까 발 맞고 퉁퉁 튕겨 나가는, 그래서 이 좀 공격이 제대로 안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후반전에 들어서는 좀 볼터치가 좀 더 잘 되고 그래서 이 골을 꼭 넣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뭐 이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찌됐건 후반전은 지금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이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월 FOMC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모든 관심은 단연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금리 인하죠. 오늘 이제 2024년 첫 번째 FOMC 1월 FOMC 회의가 시작이 돼서 내일 1월 31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이 FOMC 회의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년에 8번 열리는데요. 오늘이 그 8번 중에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와 관련한 연준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번에는 없죠. 이번에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결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까 안 할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금리 인하를 한다면 3월에 하건 뭐 5월에 하건 6월에 하건 결국 조만간 한다고 본다면 이번 1월 FOMC 때 어떤 힌트를 주지 않겠는가, 언제쯤 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이번 FOMC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연준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느닷없이 금리 인하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일 때,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해서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뭐 예고 없이 뭐 0.2%, 뭐 0.5%, 0.75%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뭐라 그럴까요? 이 최소한의 어떤 예고나 암시 정도는 하고 내릴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하건 금리 인상을 하건 시장에 주는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월 FOMC에서 그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을까? 이제 이런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런 단서를 과연 줄 것인가? 이번 1월은 물론 당연히 동결이지만 3월이나 5월이나 뭐 언제쯤
인하할 건지 힌트라도 주지 않을까 이런 점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금리 인하는 났을 것으로 보세요? 그건 뭐 다들 예측이 다른데요. 일단 오늘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미국 경제가 호조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연준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너무 빨리 인하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기도 전에 인하해서 금리 인하했더니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이걸 가장 경계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홀드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때문에 당분간 홀드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을 파이낸셜 타임즈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골이 났죠. 사우디가 넣네요. 아이고. 46분. 그러니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넣었습니다. 네. 압둘라 라디프 선수가 왼쪽에서 슛한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 코너 쪽으로 한국의 오른쪽 코너 쪽으로 가서 살람 알 도사리 선수가 어시스트했네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살람 알 도사리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사우디의 압둘라 라디프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사우디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반대가 됐어요. 한국이 먼저 골을 넣어야지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참 후반전 이제 아직 뭐 시간이 44분 남았으니까 좀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고 일단은 동점골이 중요합니다. 그럼 뭐 연장전도 갈 수 있고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우디가 아무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다 걸고 수비 위주로 나설 텐데 한국이 과연 어떻게 할런지. 지금 한국이 새벽 2시인가요? 그렇죠. 한국이 새벽 2시 7분입니다. 댓글들 보니까 그냥 잡시다. 근데 뭐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사우디의 역습에 한 골 더 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아무튼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서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러면 언제쯤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깜짝 쇼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신호를 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그러면 2월엔 FOMC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FOMC 다음이 3월 FOMC인데 그러면 이번 1월 FOMC 때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암시가 없다면 그러면 3월은 아닐 것이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예측이고요. 그러면 5월 FOMC나 6월 FOMC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4월에도 FOMC가 없죠. 그래서 3월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6월입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 FOMC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예측하는 건 5월에 금리 인하 단행하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5월서를 강력히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5월이 아니라면 그 다음 달 6월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5월이 유력하고 그게 아니면 6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파이낸셜 타임스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 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 앞당겨 보고 있어요. 구니띵그 뉴욕 모건 스탠리의 금리 전략가가 또 분석한 내용을 보면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작년 12월 FOMC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약간 느닷없이 그동안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가 작년 12월 FOMC 때 갑자기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뭐 3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대로라면 올해 3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작년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 1월 이제 29일, 1월 30일까지 오면서 한 달이 더 지나면서 많은 또 지표라든가 이런 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구니띵그 금리 전략가는 이번 1월 FOMC에서 비둘기파 통화정책 완화파죠.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와 관련한 많은 대화를 할 것이고 많은 논의를 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드러날 것이다. 우리 눈에도 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유일한 질문은 금리 인하를 얼마나 빨리 시작할 것이고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른 금리 인하를 상당히 믿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모건 스탠리 구니띵그 전략가는 3월설을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와치는 5월 FOMC에서의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91%로 지금 높게 보고 있고 3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이게 3주 전에는 80%까지 높았는데 3주 지나면서 지금은 약간 많이 내려갔죠. 50% 미만이 됐고 그리고 대신에 시카고 상업거래소는 올해 1년 동안 연준이 5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12월 FOMC 때 말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빨라지고 금리 인하 어떤 정도도 더 많아질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과는 조금 다른 예측을 내놨다고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건 시장인데 로이터 통신이 최근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첫 금리 인하 시기는 6월 FOMC였습니다. 6월 FOMC가 6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보면 3월설, 5월설, 6월설 이 세 가지 설이 크게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6월설을 넘겨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 설은 요즘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은 거의 없지 않나 싶고 대부분 3월, 5월, 6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건 연준이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지 않나 싶고요. 그 상반기 중에서 3월이면 1분기 아닙니까? 1분기 할지 아니면 5월이나 6월 2분기 할지 그런 정도 선택의 여지만 남지 않았나 싶고 뭐 특별히 지표상으로 경제 지표상으로 지금의 흐름에 반전을 주는 그런 이상한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5월, 6월 중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 같고 제롬 파월 의장은 3번이라고 그랬는데 3번보다는 좀 더 많이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시장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금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공화당 대선 경선 시작 때만 해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지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4년을 겪어봤더니 별로였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보다 압도해버렸고 이제 공화당 경선은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로 굳어져 버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많은 기업 수장들이 태세 전환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현실 인정하고 그 현실에 맞게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죠. 역시 기업가들은 역시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업 수장들이 사실은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되는 걸 원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워싱턴 정가의 어떤 문법과는 상당히 다른 독특한 트럼프만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럼프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서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가 높고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 기업 수장들 입장에서 미운 털이 박히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뭐 180도 완전히 전환한 기업 회장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입니다. 니키 헤일리를 강력히 지지했지만 최근 들어서 달라진 스탠스 보였는데요. 얼마 전 끝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때 아주 잘했다. 첫 임기 때 나토와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옳았다는 게 증명됐고 경제를 잘 성장시켰고 중국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슈워츠먼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회장이죠. 대표적인 공화당 그 큰손입니다. 기부하는 큰손인데 이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로 안 내켰는지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기업들은 공화당 경선과 대선 본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좀 관망하는 모습 보였고 네. 선거에서는 항상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달라진 모습 보였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기업들에게 경고를 했거든요. 예,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속된 말로 좀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기업 회장들이 이런 거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래나 저래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좀 당선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일기 때와는 또 좀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네. 저도 그런 걸 좀 바라봅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